안녕하세요. 저희는 10조 김은솔, 류지원, 민영화, 박경희입니다. 저희는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건강 관련 문제로 카페인이 신체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고 발표를 진행하려 합니다. 목차로는 카페인의 정의 및 특성, 카페인이 신체에 미치는 부작용, 카페인 소비 권장량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특히 우리 간호학과 학생들은 시험 기간에 피로를 극복하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카페인 음료를 많이 찾습니다. 시험 기간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아침에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카페인은 커피나 에너지 음료뿐 아니라 탄산음료, 초콜릿, 진통제, 감기약 등에도 들어있어 섭취가 일상에서 매우 빈번하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생활 수준 및 식품의 가공기술 향상에 따라 인기를 끌며 어느새 일상 속 밀접한 존재가 된 카페인을 과다 복용할 시 부작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경각심을 갖기 위해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카페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카페인은 식물성 알칼로이드계에 속하는 물질로서 백색 분말 또는 결정으로 물이나 알코올에 약간 녹으며 냄새가 없고 쓴맛을 내는 비영양 성분입니다. 이것은 테오브로민, 테오필린 등과 함께 크산틴 유조체의 하나로서 중추신경 흥분작용을 일으키거나 기관지 및 혈관을 확장시키고 골격근을 흥분시킵니다. 또한 피로를 경감시키고 활발한 신진대사를 유도하며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뇌와 신경, 근육을 자극하여 작업과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카페인이 이처럼 항상 긍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카페인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우리 몸에서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수용체와 결합해 졸음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카페인은 아데노신이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고 자신이 직접 수용체와 결합해 각성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 덕분에 저희는 졸음을 쫓고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카페인은 졸음을 쫓는 대신 뇌의 피로를 누적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그렇기에 카페인의 부작용 중 하나는 바로 뇌피로 악순환입니다. 카페인이 아데노신의 작용을 방해하면 뇌는 충분히 쉬지 못해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더 많은 카페인을 찾게 되고 이는 지속적인 뇌피로와 카페인 중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카페인이 아데노신이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을 막아 아데노신 대신 A2A 수용체와 달라붙게 되면 아데노신이 분해되어 체내에서 농도가 낮아지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24시간 주기로 일어나는 수면과 각성의 패턴도 자연스럽게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카페인을 과하게 섭취하면 불면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수컷쥐 8마리를 마취하에 카페인 30mg/kg을 복강 내 주사한 후 각각의 수면 각성 단계와 그 기간 및 변화 방향을 계산하는 실험을 시행하였을 때 수면 박탈에서 아데노신이 축적되어 수면 압력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카페인은 뇌혈관을 수축시켜 만성 두통을 유발하기도 하고 심할 경우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고카페인이 심장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페인을 섭취하면 신체 내에서 부신 수지를 자극하여 에피네프린과 노에피네프린을 분비시킴으로써 심장의 근육이 자극을 받게 되어 수축력이 높아지고 심장 박출량의 증가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며 맥박도 빨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카페인의 지나친 섭취는 부정맥과 같은 각종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관련 연구 결과 하루에 커피를 5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장질환의 발생률이 2.8배나 높고 혈청 콜레스테롤 수치도 커피를 마시지 않은 사람에 비해 14% 정도 높았으며 하루 기준 150mg의 카페인 섭취 시 혈압이 5에서 15mm Hg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혈압 환자의 경우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또한 카페인은 체내에서 이뇨제로서의 역할을 하여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과다한 카페인의 섭취는 소변 배출량의 증가와 함께 나트륨, 칼륨, 칼슘 등의 무기질 배설을 함께 야기하여 무기질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고용량의 카페인 섭취 후에 나타난 혈청 내 전해질 농도의 변화는 체내에서 수분 평형, 삼투압 조절, 산염기 평형 조절에 관여하는 전해질의 농도 변화에 영향을 주어 고나트륨 혈증, 저나트륨 혈증, 고칼륨 혈증 등의 전해질 불균형 관련 질환을 유발합니다. 특히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는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 홍차 등에는 카페인 이외에도 탄닌이 함유되어 있어 이러한 체내 이용률을 더욱 저하시킵니다. 카페인은 혈청 철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철분은 혈액의 구성 성분이며 생체 내 산화 환원 작용에 관여하는 많은 효소의 성분으로 부족할 경우 어지럼증, 식욕부진, 기억력 감퇴, 면역기능 약화 등을 초래합니다.
건강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중에서 구입한 3가지 카페인 음료를 복용한 후 혈액 내의 혈청철과 총철 결합 등을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지속적인 고용량 카페인 음료의 섭취는 인체에서 철 대사를 방해하고 철 대사 평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량의 카페인 섭취가 혈청철과 총철 결합 등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는 장기적인 카페인 음료의 섭취가 혈장 내 병태생리학적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카페인은 소화기관의 근육과 혈관을 이완시키는 작용이 있고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보통 4에서 8mg/kg 정도의 카페인 섭취 시 위산 분비가 증가합니다. 카페인과 의기양 사이의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촉진할 수 있고 위산의 과다 분비로 위점막이 손상받게 되면 위장과 식교 역류로 속쓰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카페인 섭취 역시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태아는 카페인을 분해하거나 몸 밖으로 내보내기 어렵고 카페인을 많이 섭취할 경우 태반 및 태아의 뇌 중추신경계, 간, 신장 동맥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줘서 최악의 경우로 유산이나 조산, 사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루 카페인 섭취량이 300mg 이상이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임신 초기에 카페인 섭취량을 줄인 그룹과 임신 후에도 계속 300mg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한 그룹 간에 태아의 성장 부진, 저체중아, 기형, 발생 빈도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난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얼만큼의 카페인을 섭취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1일 최대 카페인 섭취량은 성인 400mg, 임산부 300mg, 어린이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입니다. 1일 권장 섭취량보다 많은 카페인을 섭취하고 두통, 피로, 졸음 등의 증상이 동반할 때 카페인 중독이라고 정의합니다. 카페인 효과는 개인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으로 심장이나 위장관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서는 빈맥, 오심, 구토, 의기양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기간 카페인의 섭취는 인슐린의 민감성을 증가시키나 만성적인 카페인 섭취는 제2형 당뇨병 발생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카페인은 적절히 섭취했을 때는 집중력 향상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과다한 섭취는 우리 몸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인의 긍정적 효과를 얻으려면 카페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몸에 맞는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